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 촉망받던 무용수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시골 마을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이 전환점, 그 배경에는 사랑보다 깊은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엔 무대보다 더 뜨거운 박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의 한류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욕의 화려한 브로드웨이 무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관객들의 환호성 속에 춤을 추던 에린 브레넌. 그녀는 미국 미네소타 출신의 무용수로 어릴 적부터 춤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오디션을 수십 번 통과하며 마침내 꿈에 그리던 브로드웨이에 서게 된 그녀였죠.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춤은 제 삶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몸을 풀고 오후엔 연습하고 밤엔 무대에 섰죠.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끝나면 돌아갈 집은 차갑고 텅 빈 원룸뿐이었습니다. 에린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외로움이 묻어납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서는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늘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때 뉴욕에서 한류 공연 관련 국제 행사가 열렸어요. 저는 거기서 게스트 퍼포머로 참가했는데 그때 통역을 맡았던 한국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선우라는 사람이었죠. 선우는 차분하고 다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영어도 유창했고 에린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메시지와 영상통화로 연락을 이어갔죠. 처음엔 그저 친구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마음이 끌렸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그의 이야기, 가족에 대한 따뜻한 마음. 제가 미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죠. 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만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 결국 에린은 휴가를 내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여정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가 기억납니다.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선우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운명이구나라고요. 한국에서의 이주는 에린에게 마법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우는 그녀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주었고 한국 음식을 소개했으며 무엇보다 그의 가족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선우의 어머니는 직접 만든 김치찌개로 에린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처음 먹어본 김치찌개의 맛을 잊을 수 없어요. 맵고 시원하고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선우 어머니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셨는데도 계속 더 먹으라고 음식을 담아주시더라고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 마음만은 확실히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이 끝나갈 무렵 에린과 선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웨이의 바쁜 일정과 시차는 두 사람 사이의 장벽이 되었죠.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어날 때 선우는 잠들 시간, 제가 공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는 선우가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린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브로드웨이의 커리어를 잠시 내려놓고 한국에서의 삶을 경험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엔 6개월 정도만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너 미쳤니? 지금 브로드웨이에서 잘 나가잖아. 하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춤을 추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고 싶었거든요. 2021년 가을, 에린은 두 개의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여행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선우는 서울 근교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두었고 두 사람은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에린에게 일상생활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죠.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채소 이름조차 몰라서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했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도 불편했고 무엇보다 무용수가 아닌 그냥 외국인으로 불리는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3개월은 에린에게 실현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우는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 자주 집을 비웠고 혼자 남은 에린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죠.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브로드웨이를 포기하고 온 게 실수였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대 위에서 춤추던 그 순간들이 너무 그립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선우가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그의 부모님이 사는 시골 마을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었죠. 에린은 망설였지만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게 됩니다. 경기도 북부의 작은 시골 마을. 에린이 처음 선우의 고향을 방문한 것은 김장철이었습니다. 마당에 커다란 양푼이 여러 개 놓여 있고 빨간 고춧가루가 사방에 날리는 광경은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죠. 처음엔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배추를 어떻게 다 먹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선우 어머니가 저한테도 앞치마를 건네주시더니 우리 며느리도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라는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선우의 어머니는 벌써 에린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낯설면서도 따뜻한 기분이었죠. 서툴게나마 에린도 김장에 동참했습니다. 고춧가루를 버무리고 배추 속을 채우는 일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제 손은 빨갛게 물들고 옷에는 김치 국물이 튀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이 있었거든요. 여기선 저도 무리의 일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이 선우네 집에 모였습니다. 김장을 도와준 이웃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죠. 모두가 에린을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곧 그녀를 대화에 끌어들였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음식을 나누고 웃음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선우 어머니가 제게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대가로 제가 아는 간단한 춤 동작을 가르쳐 드렸죠. 언어가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에린과 선우는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시골의 따뜻함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는 생활이었죠. 그러던 중 선우가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선우가 어느 날 저녁에 제게 청혼했어요.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었지만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는 한국 전통 반지와 서양식 다이아몬드 반지 두 개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두 문화가 만나는 우리의 사랑처럼이라며요. 에린은 고민 없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선우의 고향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죠. 그리고 1년 후 그들 사이에 아들 선율이 태어났습니다. 선율이 태어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무용수 에린이 아닌 선율의 엄마였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역할이 제게 브로드웨이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 차이는 종종 에린과 선우 사이에 오해를 낳았고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죠.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는 에린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예절과 풍습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례를 지낼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어떻게 절을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음식을 놓아야 하는지. 모든 게 낯설었죠. 실수할 때마다 눈치가 보였고 가끔은 내가 정말 여기에 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에린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고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죠. 무용가로서의 꿈, 자신만의 공간, 표현의 자유. 그녀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일상의 반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거기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죠. 무대 위에서 빛나던 그 에린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우는 아내의 고민을 알아차렸지만 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에린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바랐고 동시에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선우에게 물었어요. 나 다시 춤추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자 선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가 원한다면 응원할게. 하지만 여기서는 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죠. 그 말이 사실이란 걸 저도 알았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전문적인 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찾기 힘들었고 서울로 오가는 것도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며 하기에는 버거웠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수입도 필요했죠. 에린은 점점 더 자신의 꿈을 현실 뒤편으로 미뤄두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율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날이라는 행사였죠. 각 나라 출신의 부모님들이 자국의 문화를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미국 음식이나 간단히 소개할까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문득 생각이 바뀌었죠. 내가 진짜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무용이잖아. 그래서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에린은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무용복을 꺼냈고 잊고 있던 안무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연습했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 느낌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몸이 기억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무용수구나. 그 정체성은 어디에 있든 변하지 않는 거였어. 유치원 강당에 모인 아이들과 학부모들 앞에 선 에린.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브로드웨이의 수천 명 관중 앞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긴장감이었죠.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그녀의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현대무용과 발레를 접목한 간단한 안무를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동물들의 움직임을 표현한 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들도 함께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로 마무리했습니다. 에린의 춤이 끝나자 강당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아이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아이들은 너도나도 일어나서 그녀가 보여준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여러 학부모들이 에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공연에 감동받았다며 칭찬했고 한 어머니는 특별한 제안을 했죠. 그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에린 씨, 우리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동네에 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수업을 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 순간 그래,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에린은 마을의 작은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무용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 5명의 아이들만 왔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그들은 제 서툰 한국어를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영어 표현을 배우는 것을 즐겼죠. 플리에, 아라베스크 같은 발레 용어를 가르치면 신기해하면서 따라했어요. 무용 수업은 에린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의 자신만의 역할도 발견했죠. 그리고 이 변화는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우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내가 훨씬 행복해 보인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제 안에 있던 그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제 수업을 보러 오셨는데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네. 에린의 수업은 점차 확대되어 어른들을 위한 강좌도 개설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무용 수업이 인기를 끌었죠. 간단한 스트레칭과 리듬 동작으로 구성된 이 수업은 노인분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쑥스러워하셨어요. 하지만 몇 번 수업을 하고 나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죠. 한 할머니는 요즘은 무릎이 덜 아프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잠이 잘 온다고 하셨어요. 그 말들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에린의 활동은 곧 지역 신문에 소개되었고 인근 마을에서도 그녀를 초청해 수업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 며느리가 아닌 에린 선생님으로 불리게 되었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깊이 한국 사회에 녹아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제가 미국에서 했던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브로드웨이에서는 단순히 공연자였지만 여기서는 제가 가진 재능으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에린의 성공이 모두에게 반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마을 주민들은 외국인이 우리 문화를 모르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며 불만을 표했고 심지어 그녀의 수업을 방해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한 번은 문화센터 게시판에 외국인 추방이라는 문구가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에리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선우와 시댁 식구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에린의 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설득하셨죠.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가 외국 사람을 배척하면서 어떻게 우리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랄 수 있겠니? 에린이 우리에게 배우는 만큼 우리도 에린에게 배울 게 있어. 그 말씀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갈등은 오히려 에린과 마을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통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수업에도 한국적인 요소를 적극 도입했죠. 예를 들어 부채춤의 기본 동작을 현대무용과 접목시키는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가진 서양 무용의 장점도 공유하고 싶었죠. 결국 문화란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에린의 진정성 있는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녀의 한미융합 무용 수업은 이제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심지어 인근 도시에서도 견학을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린 자신도 더욱 성장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배운 건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미국에서는 늘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함께라는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춤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저는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무용을 추구합니다. 에린의 무용 수업이 지역에서 유명해지면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인근 도시의 문화재단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다문화 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었고 에린에게 참여를 제안했죠.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제가 시골 문화센터에서 하는 작은 수업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역 신문에 소개된 기사를 문화재단 관계자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였죠.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 예술과 세계 각국의 예술을 접목시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에린은 미국 현대무용과 한국 전통무용의 융합을 담당하게 되었고 무용가이자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죠. 갑자기 제 활동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마을의 작은 문화센터가 아니라 도시의 전문 공연장에서 워크숍도 진행하고 공연도 준비하게 됐으니까요. 두렵기도 했지만 정말 설렜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에린은 한국 전통무용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지역의 유명한 무용가 김미래 선생님을 찾아가 사사받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한국 무용의 기본기부터 천천히 배워나갔습니다. 한국 무용은 서양 무용과 정말 달랐어요. 호흡부터 몸의 중심, 손끝의 표현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미래 선생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린은 특히 부채춤과 장고춤에 매료되었습니다. 도구를 활용한 표현력이 서양 무용에는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죠. 그녀는 밤낮으로 연습했고 점차 한국 무용의 정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한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미래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죠. 한국 무용은 기쁨보다 슬픔, 환희보다 그리움을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예술이라고요. 그 감정을 몸으로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개월의 집중적인 훈련 끝에 에린은 드디어 자신만의 한미 융합 무용을 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자유로운 표현력과 한국의 섬세한 감정선을 결합시켰죠. 특히 부채를 활용한 현대무용 안무는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 부채의 펼침과 접힘에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현대무용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더했죠. 마치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에린의 창작 무용은 문화재단의 다문화 예술제에서 초연되었습니다. 공연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고 그녀의 가족과 마을 주민들도 응원하러 왔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맨 앞자리에서 손자 선유리를 안고 딸의 공연을 기다렸죠. 무대에 올라 관객을 바라봤을 때 시어머니와 선우 그리고 선유리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과 어르신들도 계셨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 무대라는 것을. 에린의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그녀의 무대를 환호했고 지역 언론들은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적 가교라는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 성공을 계기로
에린은 더 많은 곳에서 공연과 워크숍 제의를 받게 됐죠. 갑자기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에서도 연락이 오고 심지어 서울의 대학에서도 특강 요청이 왔죠. 브로드웨이를 떠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린은 이제 한국의 문화예술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고향인 마을에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대부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게는 가족과 마을 공동체가 가장 중요했어요. 화려한 무대보다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에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활동이 미국에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죠. 어느 날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그녀를 인터뷰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브로드웨이를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더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뉴욕타임즈는 브로드웨이를 떠나 한국 시골에서 새로운 무용, 세계를 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에린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 기사가 나간 후 미국의 옛 동료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네가 정말 잘 지내고 있구나라는 놀라움이었지만 나중에는 한국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해보자는 제안으로 이어졌죠. 뉴욕타임즈 기사 이후 에린의 삶은 또 한 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무용단에서 한국 순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었고 에린에게 협력을 요청한 것이죠. 이들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을 기획 중이었고 에린의 경험과 통찰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과거의 세계로 다시 발을 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선우가 저를 격려했죠. 이건 내가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야. 네가 항상 원했던 거잖아. 에린은 결국 이 프로젝트의 한국 측 예술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젊은 무용가들과 미국의 무용단을 연결하고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연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했죠. 브로드웨이를 떠났을 때는 그저 개인적인 행복을 찾아 떠난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제가 두 나라의 문화 교류를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네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에린은 한국 전역을 다니며 다양한 지역의 전통 무용을 조사했습니다. 제주도의 해녀춤, 경상도의 동네 야류, 전라도의 판소리 춤사위. 그녀는 한국 무용의 깊이와 다양성에 더욱 매료되었죠.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도 지역마다 전혀 다른 춤과 음악,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깊은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보물 같은 존재였죠. 에린은 이 발견들을 미국 무용단과 공유했고 함께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의 공연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이야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서양과 동양의 무용 언어를 융합하는 시도였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심청전을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한 부분이에요. 심청이 인당수에 뛰어드는 장면을 표현할 때 한국의 부채춤과 미국의 컨템포러리 기법을 결합했죠. 두 예술 형식이 만나니 더 강렬한 감정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6개월의 준비 끝에 경계를 넘어서는 서울예술의전당에서 초연되었습니다. 티켓은 완판되었고 관객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서를 섬세하게 포착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죠.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 때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 순간 울컥했죠. 저는 그 자리에 제 가족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제 삶의 모든 조각이 하나로 모인 순간 같았습니다. 서울 공연의 성공에 이어 경계를 넘어서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은 에린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의 작은 극장에서 열렸죠. 이 공연은 특별했습니다. 에린의 무용 수업에 참여했던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도 함께 무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그 마지막 공연이 가장 의미 있었어요. 화려한 서울 무대보다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그 작은 공연이 제 마음에 더 깊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몸짓에서 제가 찾던 진정한 예술의 의미를 발견했거든요.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된 후 에린에게는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무용단은 그녀에게 뉴욕으로 돌아와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고 한국의 국립무용단에서도 객원 안무가로 활동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인생에서 이런 선택의 순간이 또 찾아왔어요. 브로드웨이로 돌아가 화려한 무대에 다시 설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의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갈 수도 있었죠. 에린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화려한 무대를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가치와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죠. 결국 그녀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미국 무용단에 정중히 감사를 표하고 한국에서의 삶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대신 1년에 2번 단기 프로젝트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협업하기로 했죠. 그리고 국립무용단의 제안은 받아들였습니다. 두 세계를 오가며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에린의 선택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균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지키면서도 국제적인 무용가로서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녀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 무용가라고 소개해요. 물론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한국인이 되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제 예술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에린의 삶은 이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국립무용단의 객원 안무가로 활동하면서도 자신의 고향인 마을의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계속 이어갔죠. 그리고 1년에 2번 미국을 방문해 특별 공연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삶의 균형을 찾은 것 같아요. 전문적인 예술가로서의 삶과 한 가정의 어머니, 아내로서의 일상이 조화롭게 공존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더 큰 역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린이 발견한 그 역할은 바로 문화교류의 촉진자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무용을 가르치고 공연하는 것을 넘어 한국과 미국의 예술가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녀의 집은 종종 양국 예술가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한국의 판소리 명창과 미국의 재즈 뮤지션이 즉흥 세션을 하는 모습을 본다는 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교류는 점차 더 큰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에린은 국경 없는 예술가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고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하고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죠. 저희 단체의 첫 프로젝트는 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한국, 미국,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나라의 무용가들이 모여 각자 문화에서의 어머니의 의미와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했죠. 같은 주제지만 문화마다 너무나 다른 표현과 감정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젝트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아시아 투어까지 이어졌습니다. 에린은 무용단을 이끌고 서울, 도쿄, 베이징, 마닐라 등을 순회하며 공연했고 각 도시에서 현지 예술가들과의 워크숍도 진행했죠. 투어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필리핀 마닐라의 빈민가에서 공연했을 때예요. 저희는 어떤 화려한 극장이 아닌 동네 광장에서 공연했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 저희 춤을 보더라고요. 그들의 눈빛에서 춤의 진정한 힘을 느꼈습니다. 에린의 활동은 단순한 예술 교류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의 이야기에 주목했고 그들의 목소리를 예술로 표현하고자 했죠. 한국에 살면서 저도 이방인으로서의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주민들의 어려움과 기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린은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 여성들과 함께 우리들의 목소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주 여성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춤, 노래, 연기 등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숍이었죠. 처음에는 참가자들이 많이 부끄러워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나누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6개월간의 워크숍 끝에 우리들의 목소리 공연이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춤과 연극으로 표현했죠.
그들의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고 공연은 뜨거운 박수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무대 뒤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울었어요. 그들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한 베트남 여성이 저에게 말했죠. 선생님, 이제야 제가 한국에서 진짜 살아있다고 느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곧 전국의 다문화센터에서 에린의 워크숍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무용가가 아닌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예술 교육자로 인정받게 되었죠. 제가 하는 일이 단지 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돕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브로드웨이에서는 결코 찾지 못했을 보람입니다. 에린의 이야기는 한국 교육부의 눈에도 띄었고 그들은 그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을 통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자격이 있을까 싶었어요. 저도 여전히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 문화의 모든 면을 이해하지는 못하니까요.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바로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린은 교육부 자문위원으로서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예술을 통한 문화적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학교 교육 과정에 다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기여했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쌍방향 교류였어요. 단지 한국 문화를 이주민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의 문화도 한국 사회에 소개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에린의 제안으로 시작된 세계문화예술주간은 전국의 학교에서 시행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나라의 예술과 문화를 체험하고 이주민 가정의 아이들이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자랑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죠. 한 필리핀 어머니가 학교에서 전통 춤을 가르치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의 아들은 그동안 어머니의 출신을 부끄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친구들이 어머니의 춤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달라졌대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사회를 바꿔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에린의 영향력은 교육 분야를 넘어 한국 문화계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녀는 국제문화교류 행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멘토 역할도 맡았죠. 특히 한국 전통 예술의 현대적 재해석과 세계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은 정말 재능이 뛰어나요. 하지만 종종 자신들의 전통을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외부자의 시선으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에린은 전통과 현대의 대화라는 예술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했고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 예술가들과 현대 예술가들이 만나 서로의 영감을 나누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포럼에서 시작된 여러 협업 프로젝트들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판소리와 힙합의 만남이었어요. 전통 판소리 명창과 젊은 래퍼들이 함께 작업했는데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공통점을 발견하더라고요. 결국 춘향가 힙합 리믹스라는 놀라운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에린의 활동은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미국과 유럽의 예술기관들과 협력하여 한국 예술가들의 해외 공연과 전시를 기획했고 반대로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을 한국에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했죠. 저는 한국 문화가 단지 K-팝이나 한류 드라마로만 알려지는 것이 아쉬웠어요. 한국의 깊이 있는 전통 문화와 현대 예술이 더 많이 세계에 소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에린의 노력은 차츰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국 전통 무용과 음악은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예술 페스티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많은 해외 예술가들이 한국을 찾아 영감을 얻고 협업하는 사례가 늘어났죠. 제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뉴욕 링컨 센터에서 한국국립무용단의 공연이 열렸을 때예요. 제가 어렸을 때 꿈꾸던 그 무대에 제가 사랑하는 한국 무용이 올라간 거죠. 그것도 제가 안무에 참여한 작품으로요.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에린은 자신의 뿌리인 마을 공동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마을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했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 축제를 기획했죠. 특히 우리마을 이야기라는 공동체 예술 프로젝트는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춤과 연극으로 재현한 작품으로 지역사회에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에게는 화려한 국제 무대보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웃고 춤추는 모습이 더 소중해요. 그들이 있었기에 제가 한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에린의 삶은 이제 완전히 한국에 자리 잡았습니다. 선우와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 하늘이도 태어났고 시골 마을의 작은 한옥을 리모델링해 가족의 보금자리로 삼았죠. 그녀는 여전히 세계를 오가며 활동했지만 언제나 마음의 중심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미국 친구들이 가끔 묻곤 해요. 언제 미국으로 돌아올 거야? 하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한국이 고향이 되었어요. 제가 진정한 자아를 찾은 곳, 제 예술이 꽃피운 곳이니까요. 에린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그녀가 한국에 정착한 지 약 4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활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유네스코에서 문화간 대화 증진을 위한 특별 대사직을 제안한 것이죠.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유네스코 대사가 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진지했고 제가 해온 일들이 유네스코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해 주었죠. 이 제안은 에린에게 또 다른 인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유네스코 대사직을 수락하면 세계 각국을 다니며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이끌어야 했고 그것은 한국에서의 안정된 일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선우와 아이들 그리고 시댁 가족들과도 많은 시간을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가족과 상의했어요. 특히 선우의 의견이 중요했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야. 시어머니 역시 에린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에린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며느리가 있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볼게. 그 말씀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가족의 지지에 힘입어 에린은 유네스코 대사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녀의 첫 임무는 세계 전통 예술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었죠. 이 포럼은 서울에서 열렸고 세계 각국에서 온 예술가와 교육자, 정책 입안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제 첫 연설이 정말 긴장되었어요. 유네스코 대사로서 세계 각국의 대표들 앞에서 말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말 믿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죠. 전통 예술은 단지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영감의 원천이며 문화 간 대화의 통로라고요. 포럼은 대성공이었고 에린은 이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을 순회하며 각국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와 분쟁 지역에서 예술을 통한 화해와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했죠. 르완다에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종족 갈등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곳이었지만 현지 예술가들이 전통 춤과 음악을 통해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그들의 용기와 의지에 제가 오히려 배웠습니다. 유네스코 대사로서의 활동은 에린에게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한국과의 연결을 더욱 강하게 유지했죠. 세계 각국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의 전통 예술가들이 국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제가 유네스코 대사가 된 것은 한국 덕분이에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그저 평범한 브로드웨이 무용수로 남았을 거예요. 한국이 제게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저는 그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2년간의 유네스코 대사 활동은 에린에게 많은 영감과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고 이제는 자신이 배운 것들을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돌아보니 더욱 분명해졌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요. 이곳은 제 영혼의 고향이 되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에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아티스트 빌리지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한국에서 만나 함께 생활하고 작업하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에 옛 농가를 개조해 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골 마을이 얼마나 특별한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세계의 다른 예술가들과도 나누고 싶었죠.
동시에 우리 마을 사람들도 세계 각국의 문화를 만나며 시야를 넓히길 바랐고요. 글로벌 아티스트 빌리지는 에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첫 해에만 20개국에서 온 예술가들이 이곳을 방문했고, 그들은 한국의 농촌 생활을 경험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죠. 특히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는 예술가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외국인들을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예술가들이 농사일을 돕고 마을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러운 교류가 시작됐죠. 특히 할머니들이 외국인 아티스트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예술가들은 3개월간의 레지던시 기간 동안 자신의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역사, 이야기, 전통을 배우고 이를 자신의 예술적 언어로 재해석했죠. 그 결과물은 매 시즌 말에 열리는 글로벌 아트 페스티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가 마을 할머니들의 민요를 현대 음악으로 편곡한 작품, 멕시코 무용가가 한국의 탈춤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퍼포먼스, 케냐. 화가가 김장 문화를 테마로 한 설치 미술. 정말 다양하고 신선한 작품들이 탄생했어요. 이 페스티벌은 단순한 예술 행사를 넘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왔고 마을의 민박과 식당은 활기를 띠었죠. 주민들은 직접 만든 농산물과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마켓도 열었습니다. 저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젊은이들이 떠나고 고령화되던 시골 마을이 이제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가 된 거죠. 심지어 도시에 나갔던 청년들이 돌아와 게스트하우스를 열거나 카페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에린의 프로젝트는 한국의 농촌 활성화 모델로 주목받게 되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에서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로 살아나는 마을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에린을 위촉했고 그녀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돕게 되었죠. 제가 시작한 작은 시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과 문화적 교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글로벌 아티스트 빌리지의 성공은 에린에게 또 다른 중요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그녀에게 국제문화교류 과정의 객원 교수직을 제안한 것이죠. 이것은 그녀의 경험과 통찰을 젊은 세대와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정규 교육을 받은 교육자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는 것이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서울로 올라가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에린의 수업은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을 글로벌 아티스트 빌리지로 초청해 실제 국제 교류 현장을 경험하게 했고, 다양한 나라의 예술가들과 직접 대화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죠. 또한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해 보도록 지도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진정성이었어요. 문화교류는 단지 표면적인 이해나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와 역사를 깊이 존중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요. 에린의 수업은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그녀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 중 다수가 국제문화기관이나 NGO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린이 보여준 문화교류의 비전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어나갔죠. 제 학생들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큰 보람이에요. 그들이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고 또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한국에 전하는 다리가 되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에린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정리해 출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춤 한국에서 찾은 나의 무대라는 제목의 이 책은 그녀의 브로드웨이 무용수 시절부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국제문화교류 활동까지의 여정을 담았죠.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해요. 진정한 예술과 문화는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신의 문화도 더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린의 책 국경을 넘는 춤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번역 출간되어 큰 관심을 받았죠. 특히 다른 문화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편지와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국에 시집온 외국 여성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예술가들. 그들은 제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했죠. 그런 반응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에린의 이야기는 영화화 제안도 받았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협력했죠. 이 다큐멘터리는 에린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러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냈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긴 작품이 되길 바랐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 여성,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 중동에서 온 난민 등 여러 배경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았죠. 다큐멘터리 새로운 고향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상영되어 관객상을 수상했고 이후 여러 국제영화제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죠. 영화를 본 많은 한국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이주민들을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만 봤었는데 그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고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저희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에린의 삶은 이제 완전히 한국에 뿌리내렸습니다. 선우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며 마을과 도시를 오가는 생활을 이어갔죠. 글로벌 아티스트 빌리지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이제는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두 문화 속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기쁩니다. 그들은 경계를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 같아요. 에린의 영향력은 문화예술계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문화 정책 수립에 자문을 제공했고 교육과정 개발에도 참여했으며 기업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저는 한국이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로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이 공존할 때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에린의 노력은 마침내 국가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수여받게 되었죠. 이는 한국 문화 발전과 국제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훈장을 받던 날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브로드웨이 무대를 떠나 한국 시골에 왔을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우리 가문의 자랑이구나. 그 말씀이 저에겐 어떤 상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훈장 수여식에서 에린은 짧지만 의미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로 시작해 영어로 마무리했죠. 저는 무대를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무대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꿈을 안겨준 나라입니다. 여기서 저는 더 큰 무대, 더 의미 있는 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춤추는 세상을 꿈꿉니다. 국경도, 편견도 없이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세상을요. 에린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브로드웨이의 화려한 무대를 떠나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두려웠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곳이 제 진정한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찾은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닌 진정한 소속감과 목적이었습니다. 에린의 글로벌 아티스트 빌리지는 한국과 세계를 잇는 중요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매년 더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을 찾아왔고 그들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 각지로 전파했죠. 동시에 한국의 청년들은 에린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중하고 배울 때 그것이 진정한 평화와 발전의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 에린의 활동은 한국의 농촌 활성화 모델로 확산되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와 예술을 통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관광 개발이 아닌 지역의 고유 문화와 세계 문화의 융합을 통한 진정한 발전을 추구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그것을 단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와 공유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도 더 개방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에린의 인생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행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그것은 충돌이 아닌 창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제가 무대를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무대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꿈을 안겨준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춤추는 세상을 꿈꿉니다. 국경도 편견도 없이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세상을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한류의 품격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큰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감사합니다.